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입니다. 그런데 아토피 있는 분들은 사실 아토피 때문에 잘 놀지도 못하고 아토피 때문에 어디를 갈지 휴가지를 정하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철 아토피를 악화시키지 않고 즐겁게 여행하는 그런 관리 방법, 그리고 여름 휴가를 가면 좋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있는 분들은 사실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여름 휴가를 한번 가더라도 어디를 갈지, 가서 뭘 먹을지, 뭘 하면서 즐겁게 지낼지를 고민하시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아토피 있는 부모님들은 더 고민이 많습니다. 휴가를 잘못 가서 아토피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 휴가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꼭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메모하셨다가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음식을 뭘 먹을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 먹은 음식 때문에 아토피가 확 뒤집어져서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시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지에서 느끼는 온도, 습도 같은 것들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아토피를 쉽게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차입니다. 시차가 아무래도 안 맞는 경우는 아토피가 심해지겠죠. 우리나라는 낮인데 저쪽 유럽 같은 경우는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 시차가 나니까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공기질,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공기질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토피가 안 좋을 수 있겠죠. 아니면 공기에 대한 흡입 알레르기가 많은 지역들도 있을 거예요.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아토피 피부염에서 휴가지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은, 사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에 열과 알레르기가 결합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래된 아토피 같은 경우는 태산화된 피부가 존재하죠. 그래서 피부가 재생을 못하고 정체된 상태가 오래되기 때문에 긁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토피가 더 악화되겠죠. 그런데 아토피가 악화될 때는 열과 알레르기 중에서 직접적으로는 열에 의해서 첫 번째 악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열이라는 건 단순히 온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온도와 습도겠죠. 요즘 같은 장마철은 온도가 높아서 더운 것보다는 습도가 높아서 불쾌해지고 더워지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온도 습도를 같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쾌하고 약간 온화한 날씨가 피부의 정체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가 오래된 경우는 피부가 재생을 못하고 피부가 건조해진 상태가 되는데, 이게 너무 추운 날씨면 사실은 피부의 정체가 풀리지 않는데, 너무 더운 날씨에도 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온화한 날씨가 피부의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의 재생을 돕거든요. 그래서 상쾌하면서도 온화한 날씨, 이런 날씨들이 굉장히 좋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봄이라든지 가을 날씨 같은 것들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은 건조한 게 조금 있죠. 그래서 아토피가 좀 더 가려울 수는 있죠. 온도 측면에서 보거나 습도 측면에서 보면 이런 날씨들이 좋겠죠. 그래서 뭐 외국으로 따지면 지중해 기후 같은 것들, 아니면 미국 서부 같은 날씨들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아니면 중국의 내륙지방 같은 경우는 최악이죠. 너무 덥고 습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습도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갔다 오면 많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 그럼 추운 데로 가야지라고 해서 이제 추운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추우면 아토피가 정체된다 그랬죠. 겨울 같은 경우 피부가 악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가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혈액순환이 공급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겨울 날씨로 인해서 추우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재생을 못하니까 정체되죠. 그러니까 아토피는 재생을 못하니까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버린 게 되겠죠. 그래서 추운 날씨인 경우도 여름철 휴가지로는 그렇게 썩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추운 데로 가게 되면 온도 편차가 너무 크니까 피부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름철은 휴가 가기 가장 좋은 기후는 사실은 상쾌하면서도 약간 온화한 날씨, 이런 곳들을 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역이 좀 있죠. 여름인데도 시원한 대관령 같은 거, 이런 데 가면은 시원하면서도 상쾌하고 습도는 낮죠.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도 안 트는 그런 지역들이 존재하거든요. 아니면 울릉도 같은 경우들, 근데 좀 멀긴 하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서 여름 휴가에서 고민해야 될 건 열에 대해서 따져봤어요. 그러면 알레르기 요인도 따져봐야 되겠죠. 알레르기 요인은 뭘까요? 식이 알레르기, 흡입 알레르기를 고려해야 되겠죠. 식이 알레르기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음식물이죠. 음식물에서 중요한 알레르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음식을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팔대 알레르기 음식이 있다고 그랬죠. 계란 인자라든지 밀가루, 콩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알레르기 음식, 아니면 흰살 생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음식을 배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스턴트,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과자, 젤리, 빵 같은 것들, 가공식품들도 배제하는 게 두 번째 원칙이라고 했죠. 이런 걸 배제하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조리법에서 문제가 되겠죠. 나는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조리법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죠. 향신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튀겨 먹는 문화들이 좀 많죠. 그래서 실제로는 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토피에서 가려움증을 더 증폭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음식 문화권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자극적인 음식 문화는 별로 아니죠. 그래서 회 같은 것들이나 이런 생선 같은 것들은 사실은 심심하고, 그리고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그런 요인들이 좀 적죠. 단지 생선 알레르기가 없다고 친다면, 아니면 각광류 알레르기만 없다고 친다면 먹거리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아토피에서 가장 안 좋은 건 술이죠. 술은 무조건 휴가지에서는 피해야 됩니다. 술 먹고 해변에서 놀고 했는데 안 뒤집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입 알레르기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흡입 알레르기는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행지에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애완동물 등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흡입 알레르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래된 호텔에서 있었다고 친다면 진먼지, 진드기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안 묵는 그런 호텔이었다고 친다면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많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혹은 애완동물이 출입이 가능한 여행지였다고 친다면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더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피부 장벽에 대한 고려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토피 피부염은 환부 자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유지하고 상처를 안 입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외상에 대한 관리, 그리고 각질층에 대한 관리 두 가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름 휴가 때 가장 선호하는 게 수영이죠. 그래서 수영장에서 오랫동안 수영을 하게 되면 각질층이 파괴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영장에서 오래 수영하는 건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다 수영 같은 경우도 바닷물의 영향 때문에 아토피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닷물 수질 자체가 일정하지도 않고 피부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워터파크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 아토피인 경우는 워터파크나 이런 곳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아토피의 환부가 물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각질층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로 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수질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화된 장벽 사이로 세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가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토피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워터파크 같은 것들을 안 가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아이들은 원하지만 농가진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환부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여름철 휴가지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리고 어떤 휴가를 지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적절한 온도를 꼭 생각하셔서 시원하고 상쾌한 곳에서 휴가를 지내면서 피부를 좀 식혀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더운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비추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먹거리 같은 경우도 신선한 음식들을 좀 섭취하는 게 좋고, 그리고 술 같은 것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 수영 같은 것들은 좋지 않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하는 것들은 가급적 2차 감염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